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두환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중간고사 끝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내가 정시로 가야 할지 또는 아직 내신을 붙잡아야 할지 좀 고민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지, 만약에 강의가 된다라면은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면 어떤 강의가 적합한지, 그리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연세대 영어인문학과를 나왔고요. 이제 2014년도에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좀 특이한 점으로는 저는 국어 수학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영어가 많이 안 나왔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1등급 당연히 맞았고, 그때는 상대평가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리면서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투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 6년 차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 고3 상위반 수업이랑 이제 N수 상위반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이탈률은 거의 0에 가까웠고요. 수업을 들어오면은 이제 워낙 수업에서 알려주는 이론이 좀 매력적이어서 좀 많이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나 뭐 1등급 학생들도 계속해서 수강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는 공부 방법이나 수능에서 요구하는 본질에 대한 좀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도 실적이에요.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사실 여기 3에서 1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써놨지만 그 친구는 5등급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3월 달 모의고사 5등급, 6월 달 모의고사 1등급 맞은 학생이 있었고,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3에서 1등급까지 올려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처음에는 저를 의심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꽤나 타당한 말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9월 달에 들어온 친구는 좀 쾌감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친구가 이과였는데 영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신기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투스에서는, 지금 여기는 제가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투스에서는 이제 해당 학원에서 전체 커리큘럼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으로는 공학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이따가 저 왼쪽에 적혀 있듯이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 영어로 바꾸는 거가 제 슬로건이에요. 이제 감으로 푸는 영어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에 따라서 나오는 성적이 아니라 이제 원하는 이성적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매번 감으로 풀다 보니까 뭘 어떻게 더 공부해야 할지 난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는, 어떤 강사들보다는 제가 열정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부터 이게 꿈이었어요. 강사가 돼서 이제 학생들하고 마주하고 하는 게, 수업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걸 재밌어 하면 학생들도 보통 같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한 사안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여태까지 보통 내신 공부를 하셨을 거잖아요. 이 정시 공부는 무엇이 좀 다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시 공부 혼자서 하면은 안 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랑 영어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었을 게 분석을 하라고, 특히나 기출 분석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분석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시즌2 현 시점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나가는 게 좋으며 현강에서는 무엇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시 공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곳이 정시 공부예요.
이제 단적인 그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공부를 하면은 학교 시험 범위가 주어지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달달 외우거나 아니면은 출제 포인트들을 전부 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모르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능력은 이제 처음 보는 지문들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시 공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고3에서 많은 학생들은 수능 특강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할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 거예요. 워낙 이제 유명해진 이야기라서 EBS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은 하나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강사인데 매년 EBS를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감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라든지 EBS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게 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소재 연계예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소재는 어느 정도 테두리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연계라고 보기가 많이 어렵죠. 그럼 EBS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당연히 이 하우를 파고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EBS를 처음 공부할 때 수능과 수능에서랑 동일하게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인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어떻게 내가 뚫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시 공부를 한다, 수능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하우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단어랑 문장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지문들, 고1에서 고2까지는 그럭저럭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3에서는 해석본을 봐도 못 알아들어요. 말이 좀 많이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물론 작년도를 기준으로 조금 경향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어려운 글을 줄이고 추론 방향을 올리기, 추론 난이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석본을 보면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쉬웠나요? 작년 수능? 80%의 요구받는 킬러 문제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평가원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 글은 쉬웠지만 추론을 어렵게 낸 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말인데 이게 영어 시험이냐 아니면 문제적 남자냐 하는 듯한 의문들도 들어요. 이제 영어를 읽을 줄 안다라고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야? 수능에서 이 평가원이 원하는 추론 방향이란 무엇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주제나 제목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23, 24, 24번에 추론 방향성이 독특한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 주제랑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쪽, 특히나 순서 삽입 쪽 가면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가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독해가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추론이 더 중요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논리적 독해에 대한 기본을 잡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형에서 요구하는 이 추론 방법, 추론 방향을 이제 탐구를 해야 되는 게 이 수능 영어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이 수능에서 필요한 사항.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감으로 영어를 푸는 학생들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감으로 풀어서 뭐 잘 풀면은 잘 나오면 됐지. 문제는 뭐냐면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계속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험에 만약에 잘 봤어요. 그럼 다음번 시험에도 동일하게 나올 자신 있어요? 그 감이 항상 유지될 거라는 자신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는 되게 안정적인 학습 방법과 시험 전략이 필요해요. 이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혹하기 좋은 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지 문제는 위에랑 아래만 보고 풀어도 괜찮아, 또는 빈칸 문제는 빈칸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평가원이 그런 교습 방법이 있다라는 걸 모를까요? 심지어 평가원이 가이드라인에 그걸 적어놨어요. 단순히
스킬만으로 풀 수 있게는 하진 않겠다.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은 논문을 읽는 방식이에요. 논문의 핵심을 추출하고 논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게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해야 되는지 간접쓰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어의 전체적인 이제 논문 대학교 수준에서 영어 관련된 능력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단순 프리 스킬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풀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론이 있다?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평가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실전적인 풀이법이 필요합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전에서 긴장해도 이 부분이 이제 감독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난항을 겪는 분인데, 잘 읽히는 날은 잘 읽히고 안 읽히는 날은 안 읽힙니다. 그럼 우리는 잘 읽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읽히는 날을 대비해야 돼요? 안 읽히는 날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긴장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론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내신과 수능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신은 지문에 대한 숙지와 서술형을 쓸 수 있는가, 어법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잘 나오는가만 숙지하면 되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글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접근하는가가 이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시 공부를 혼자서 하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아마 이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내신을 혼자서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수능을 혼자서 하겠다라는 거 사실 말이 좀 이상하죠. 내신은 5에서 7주 사이로 움직여요. 이제 내신 시험 기간이. 그럼 그 안에 빡세게 공부를 하고 이제 주어진 텍스트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능은 3년짜리예요. 그런데 그 3년짜리를 이제 반년 남았죠. 반년 만에 혼자서 독학을 하겠다, 그렇게 쉬운 이야기일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혼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하고 수업을 듣거나 이제 누구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경우의 장점들을 얘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는 coherence, 응집성입니다. 응집성이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들이 뭉쳐 있는 것들을 뜻해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 뜻,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들, 그리고 의미가 추출되는 방식들, 그리고 논리나 추론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일관되게끔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매번 중구난 방식으로 풀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단어를 할 때도 우리가 논리에서 배웠었던 거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구성되는구나 와 같은 걸 배우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헤런스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차이는 알 거예요. 수학과 탐구를 공부하는 방식과 국어랑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라고,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수학과 탐구는 개념을 이제 배워서 그걸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답을 도출해내는 방식이죠. 다만 국어랑 영어는 개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문제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랑 영어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글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는 거는 단순 하나의 개념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는 consistency입니다. 무슨 뜻이죠? 일관성이라는 뜻이죠. 일관성이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일하게 가는 것을 뜻합니다. 얼핏 보면은 coherence랑 같을 수도 있지만 학교 시험이 5에서 7주 정도의 사이클로 학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반면에 수능은 이제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년의 사이클이, 예를 들어 중간고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중간고사, 내려갔다가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근데 수능은 꾸준히 동일한 학습량을 하다가 수능 때쯤에 확 올리는 식으로 운영이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수능 전문 강사가 붙어서 시즌별로 어떤 학습들이 어떤 텐션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컨텐츠예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기출문제예요. 당연히 기출문제 해야죠. 근데 기출문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면 끝나냐면은 한 4에서 5개월 정도면은 끝나요.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은 우리 뭘 해야 되냐? 뭐 사설 컨텐츠들이 있고요. EBS 있고 교육청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무분별하게 다루느냐? 그것도 문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최근 수능 경향에 맞게 그리고 이제 학습의 가치가 높은 지문들만 별도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실 때 그런 걸 선별하고 그걸 깊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지문의 숙지와 학교의 경향을 파악하는 이 내신하고는 달리 수능의 이 평가원의 시각이 반영된 컨텐츠만 선별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은 수능 대비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분석하라는 데라고 적혀 있죠. 이제 국어랑 영어 하면은 기출 분석이든 무슨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영어를 분석하려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 백지죠? 만약에 분석을 조금 시도해 보신 분들은 단어 찾고 끝날 거예요. 단어 찾고 끝낼 거면 그냥 단어장 외우는 게 낫지 않아요? 문제를 왜 풀어요? 아까 전에 이제 수능 공부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 했었죠? how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석의 본질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풀었으며 바람직한 풀이가 무엇이며 그럼 이 바람직한 풀이가 다음번에 나오기 위해선 뭘 생각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루틴을 뽑아내는 게 분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에서는 단어 같은 거는 신경을 크게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제 단어 모르면은 해석도 안 될 거기 때문에 단어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문장 하나하나에 해석이 되고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추론 요구하는 추론들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요 7개의 단계들을 혼자서 돌릴 수 있다 하면은 수업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즌2에서 이제 저는 어떤 컨텐츠들을 운영하며 어떤 식으로 학습을 운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즌2에서 운영이 되는 컨텐츠는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ES, 두 번째는 하프 모의고사, 세 번째는 별도 단어장과 매일 단어 테스트, 그리고 육모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시즌2 하는데 시즌2는 3월부터 6월 사이의 기간을 뜻합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6월 모의고사 직전의 단계죠. 6월 모의고사가 가지는 의미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수시에 지원선이 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적고 그게 9월이 될 거고요. 6월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의 방향을 이제 잡기가 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실시하는 본격적인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이 모의고사다 보니까 현 시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수능까지의 방향을 이제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수능의 이제 베이스와 그리고 이제 시즌 1이 이제 개념 기초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시즌 1의 이제 개념을 복습하고 다시 체화하는 단계가 시즌 2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는 시즌 1을 안 들었는데요. 괜찮아요. 아직은 이제 개념에 대한 학습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가는 시즌이라서 이제 처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ES라는 이 교재는 컨텐츠는 이제 제가 만들었고요. 올해 EBS에 선별 문항들을 넣어놓은 컨텐츠입니다. 이제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2문항씩 한 회차씩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제약을 걸고 실전처럼 최대한 유사하게 문항을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문항별로 어떤 전략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깊이도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예요. 단순히 그냥 수능 특강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거는 효율이 떨어져요. 올해 수능 특강 영어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쉽고요. 특히 소재편은 문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나마 유형편과 그나마 이제 테스트 편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 운영할 건데 하프 모의고사 실전형 컨텐츠를 별도로 풀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자신의 위치 점검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들을 좀 점검을 할 거고, ES에 해당하는 별도 단어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내가 진도를 진행한 컨텐츠에 한해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디테일을 담당하는 부분이 단어예요. 그래서 별도 단어장 외우고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볼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단어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검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모 직전에 하프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냥 수능 특강을 선형적으로 푸는 걸로는 이제 실전 대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모 직전에 이제 파이널로, 육모 파이널로 이제 대비 모의고사가 몇 가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몇 개 드리면은, 단순히 올해 EBS만 선별한 건 아니고 역대 EBS 문항 중에서 좀 좋은 문항들을 많이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총 15회분이 이제 나왔고, 시즌 이 중간고사 전까지 절반가량 나갔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나머지를 나갈 예정입니다. 평가원의 코드를 반영을 했고요. 이제 제 경험적인 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4개년 평가원을 전부 다 통계를 쭉 내렸어요. 이제 독해 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추론 방식에 따라서도 별도 분류를 해서 그러한 코드가 반영되어 있는 문항만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구성하는 게 앞에는 대입학, 이제 주제 제목,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요약, 그리고 이제 장문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것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서대로 볼 수가 있을 거라서 실전성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시기여서 시간 재고 풀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이제 시간 관리도 같이 가능하게 했고, 작년 수능 경향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추론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론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빈칸에서 유독 그 모습이 짙었는데, 역추론 문항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반대되는 거를 집어넣어야 하는 문항들이 작년 9월 수능부터 갑자기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빈칸 전체 한 8, 90 문항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에서 10%였는데 작년도를 포함하니까 20%, 15에서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출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자체 지적 단어장, 이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생략할게요. 그리고 클리닉 때는 제가 만든 실전 하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설 모의고사들을 몇 가지 운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 동안에 시간 재고 운영한 후 이제 제가 직접 질의응답 진행할 거고 피드백을 몇 가지 좀 해줄 거예요. 현강에서 배웠었던 개념들을 직접 적용해서 체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학습 사이클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고 클리닉과 과제 관리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운영이 될 거고,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라운드형으로 구성을 해서 애석하게도 숙제를 안 해오면은 이 클리닉에 라운드 참여를 못 해요. 그때는 숙제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현강에는 반드시 예습이 필요해요. 라운드를 이제 1라운드 하프 모의고사 진행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2라운드를 진행하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드백과 이제 지문들을 분석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제고하고선 1대1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험 운영 전략이라든지 사고 방향 조정하는 게 주가 될 거고요. 요 과제 파트에서는 현강 예습이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로 이제 제가 분절해서 과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어랑 수학 탐구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습 부담을 최대한 제가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현강 듣는 학생들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좀 학습 부담을 조정을 해주시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어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도록, 이제 이건 팩트거든요. 이제 입시에 있어서 영어 비중이 엄청나게 높지 않다라는 거는. 근데 다만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렇다고 영어를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타 과목에 비해서는 영어가 휘발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습 부담을 낮춘 상태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전략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일매일 과제를 분절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랑 이제 저랑 이제 제 조교가 카톡으로 매일매일 이제 1대1 질의응답을 별도로 진행해요. 정말 장문으로 막 이제 티키타카를 해요. 그 친구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아마 수능 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 관리의 주된 방향성은 학습 부담을 낮추고 지속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냐, 이제 ES를 바탕으로 수능형 문항풀이가 있을 거고, 육모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 이 6월 이제 말에 저희 시즌 2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기말고사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래서 육모 끝나고 나서 육모에 나왔었던 문항들 중에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제가 별도로 선별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아마 이게 좀 다른 그 컨텐츠들보다는 좀 차별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게 되려면은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할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2 수능 영어반은 일요일날 1시부터 4시까지가 정규 수업이고요. 클리닉은 바로 앞에 붙여서 합니다. 아무래도 예습이 없으면은 제 수업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숙제를 이제 못 해온 학생들한테는 클리닉 시간에 숙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숙제를 한 학생들한테는 계속해서 컨텐츠가 나갈 겁니다. 컨텐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얻어갈 수 있으니까 클리닉 시간이 꽤나 가치가 높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능까지는 슬로건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감으로 나오는 성적에 해당하는 영어를 이 성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시에서 너무 많이 정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빠르게 선택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 그 선택과 집중에 고민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